안녕하세요. HLB 공매도 잔고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이제 유가가 드디어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트럼프가 사우디랑 러시아 이제 화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재미나게도 여기는 이제 한국경제 뉴스란인데 저유가 쓰나미, 뭐 세금 인하를, 뭐 셧다운, 석유왕, 뭐 치킨 게임의 유가 폭락, 뭐 셰일 업계 첫 파산 이런 것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장 전에 장 중에 이제 써진 기사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시세는 오히려 유가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 재밌는 건데, 여기 보면 미국 셰일업계 첫 파산, 이런 이제 가장 안 좋은 기사가 나온 날, 이거 5시 41분이네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이제 나온 건데, 트럼프가 이제 석유 CEO 소집, 그래서 파산을 한 날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되는 거죠. 사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서킷 뭐 한두 번 계속 걸리고 내려가고 나서 가장 안 좋을 때부터 해서 다시 V자 반등을 했잖아요.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은, 가장 안 좋을 때 사람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가격만 존재한다고 그러고 치면은 이 추세가 이어질 텐데, 가장 최악일 때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뭐 비상회의 소집하고 뭐 대응 체계를 세우고, 어떤 이제 이 위기를 헤쳐나갈 그 강력한 대응책들을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장 끝나고 이제 저녁에 막 회의를 하고서 다음날 발표하고, 장 시작 전에 발표하고, 뭐 통화 수합을 하겠다, 뭐 그리고 뭐 재정 정책을 하겠다, 통화 정책을 하겠다, 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게 위기에 어떤 대응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반등을 하는데,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위기일 때 그런 대응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국 이제 셰일 업계 이제 첫 파산이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제 바로 이제 석유 CEO들 모아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 화해시키려 그러고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딱 그러자마자 반등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원래 이런 존재죠. 그렇게 해서 온갖 이제 위기가 있어도 생존해 왔던 게 이제 인간이잖아요. 인류고. 그렇게 해서 문명이 쌓아 올려져 온 건데, 일단은 이제 HLB로 다시 돌아가서 HLB 공매도를 보면은 이제 잔고가 나왔습니다. 3월 31일자가 이제 나왔는데요. 공매도 금지가 이제 16일부터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7일부터는 진짜로 공매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잔고는 줄지가 않고 있었어요. 좀 잘 보이게 보면은 공매도 잔고는 520만 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은 줄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뭐 몇만 주씩 오히려 조금 늘 때도 있고,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게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기서 10만 주가 줄었습니다. 30에서 31일로 갈 때 여기 보면 여기 일일이 없어졌잖아요. 그전에는 많이 줄어야 한 5만 주 정도 줄었는데, 31일부터는 10만 주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일이 여기거든요. 차트상 보면은 이제 첫 양봉, 두 번째 상승할 때 종가가 4%로 끝난 이날에 이제 10만 주가 줄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바이오의 셀트리온도 안 볼 수가 없죠. 공매도로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셀트리온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공매도 잔고인데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3월 여기 1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 1200만 주가 있죠. 공매도 잔고가 1200만 주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왔습니다. 계속 줄어오는 게 보이죠. 앞에 자리가 11, 10 이렇게 줄어가지고 갈수록 그 줄어들고 있어서 31일 날이 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간 날인데, 이날도 한 20만 주 정도 이제 줄었습니다. 이날이 좀 많이 줄었죠. 다른 날에 보면 뭐 많이 줄으면 이제 10만 주, 10만 주 정도 주는 날인데, 이날 하루에 20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공매도 금지 상태니까 매수할 가능성이 더 높죠. 매도를 아예 못 치니까
매도 수량은 없고 줄어드는 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줄고 HLB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위기가 공매도의 팔다리를 묶어버린 거죠. 아예 이제 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시세는 이제 시세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상승할 때도 이 시가총액이 엄청 높아거든요. 몇 조짜리인데도 계속 상한가를 여러 번 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공매도 금지의 영향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봤으면 대차거래도 봐야 되는데, 대차거래도 이제 3월 16일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가 시작됐잖아요. HLB 대차가 지속적으로 진짜로 눈에 딱 띌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날에 여기 50만 주, 그 다음에 3월 25일에 30만 주, 3월 25일 언제죠? 3월 25일 여기에서 대차가 크게 감소를 하고, 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뭐 한 3월 초반에 보면은 이제 여기 16일 전에는 빨간색이죠. 딱 봐도 대차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차 거래가 많았는데 딱 금지가 되는 이날부터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 6개월간 공매도를 못 치는데 이거 빌려 놔 봐야 이자만 주고 손실만 날 뿐이니까 갚아버리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대차한 거를 이제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이 기사 좀 신경 쓰여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셰일 업계가 이제 줄도산 신호탄이 나왔다 하는데요. 국제 유가 급락으로 그 셰일 업계가 가장 그 단가가 높죠. 그 만드는 원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은 손실이 가장 크고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산보호 신청을 이제 한 회사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위기인 상태면은 바로 대응을 하죠. 옛날에도 막 우리 나스닥 미국은 뭐 엄청 좋아, 엄청 강해라고 했다가 나스닥 폭락하니까 놀래가지고 그 금융 회사들 CEO랑 다 모아가지고 긴급 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석유 CEO를 바로 소집해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파산을 어떻게 했느냐? 한국 이제 법정 관련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생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는 게 이제 파산보호 신청인데, 이게 견환사채를 이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2억 약간 2억 달러 규모를 하기로 했는데 유동성이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손실이 크니까 이거를 지금 돈을 어디서 조달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지금 파산보호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환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셰일가스 업체가.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 40에서 50달러인데 지금 20달러니까 반토막이잖아요. 그럼 팔 때마다 20달러 이상씩 손해가 나는 겁니다. 팔 때마다 이런 거예요. 팔 때마다 배럴당.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셰일가스 살리려면은 가격을 여기까지 올려놓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겠죠. 40에서 50달러. 그리고 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은 그 셰일 업체들은 지금 이건 처음 있는 파산보호지만은 계속 나옵니다. 그 뭐 한번 이거 가장 약한 애들이 나가 떨어지고 계속 다 지금 파산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니까 여기 수석 부사장은 미리 자기가 그 몰매를 맞기 싫으니까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사임을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피할 수 있게 했고, 이제 개별 업체 대표들 만나서 3에서 5일 정도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으로 트럼프가 이제 어떤 좋은 이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셰일업계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제 관세를 부과하던가 텍사스주 원유 생산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유가 하락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이 유가에 관련해서는 사우디랑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 WT 그 서부 텍사스 원유는 이제 2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캐나다 거는 5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맥주보다 싸다고 합니다. 캐나다 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종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사우디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세인데, 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감산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안 해주니까 이제 유가 전쟁에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가격을 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판사판을 싸워보자라고 된 건데, 이제 대규모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가가 60달러 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제 하니까 서로 일단 좀 겁을 줬으니까 이쯤에서 우리 둘 다 나가 떨어지지 말고 좀 합의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동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찬성 안 해줬기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사우디는 올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사우디만 이제 오케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러시아도 이제 같이 좀 의견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권력을 이제 왕세자니까 이제 권력을 이제 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좀 얻어야 됩니다. 이제 왕도 인기가 있어야 왕을 하지,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왕이 아닌데, 인기가 가장 좋은 거. 옛날에 공자 맹자인가요? 맹자였나? 누구지? 그 국민들에게 일단 먹여주고 뭘 해야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전 2030으로 해서 일자리를 45만 개 창출하고 실업률을 9% 낮추는 게 목표다. 이게 최고거든요. 그 왕 노릇하려면은 이게 최고입니다. 그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게 그렇게 해주는 게 최고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유가가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 조성하는 계획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의 이제 원유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은 원유 수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움직이려는 이유다. 그래서 원유 시장 우위를 점한 뒤 치킨 게임을 해서 다 죽여버리고 가격을 다시 올리자. 옛날에 반도체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올해 왕이 오르겠다라는 이제 야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 전쟁 시점이 확 당겨졌다. 그러니까 일단 다 죽이고 나중에 올려서 우리가 완전 다 먹어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핏줄 이거 타고 나는 것도 좀 무서운 게, 차기 왕 물망에 올랐던 뭐 고위급 왕자 여러 등 반대파들이 긴급 체포랑 이제 구금됐다고 합니다. 이거 지도새도 모르게 다 막 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그 왕이 관심 없는 척하고 막 절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좀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사우디가 이제 러시아 갈등 명분으로 미국 셰일가스 업계를 줄도산 시키려고 한다라는 것도 나온다 하는데, 사우디랑 미국은 친하죠. 친한데 그 미국을 대놓고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게 러시아랑 싸우는 척하면서 미국을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그만해라라고 해도 지금 그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이제 감산을 주도를 했는데 셰일업계가 계속 생산을 늘리니까 이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밑에 있네요. 우방국인 미국의 산업을 함부로 칠 수 없었던 사우디가 이제 명분을 삼아가지고 셰일업계를 죽이자. 러시아도 뭐 당연히, 여기는 이제 미국이랑 원래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개발 수출 관련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치고받고 하면서 화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세계 1위 가스 수출국이라고 하네요. 세계 1위네요. 그래가지고 연방정부 세입의 절반이 가스와 원유 수출에서 나온다라고 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러시아에 너무 의존을 해버리면은 미국의 그런 위치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견제를 하는 겁니다. 중국도 치고 올라오니까 자꾸 견제를 하잖아요. 그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도 반격을 하는 게 지금 유가 가격을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리고 여기 분석을 보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러시아의 목적은 에너지 수출 제재를 완화하는 게 목적이고, 뭐 셰일가스가 뭐 살든 죽든은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사우디가 그 명분 삼아가지고 지금 셰일가스 업체들을 다 도산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거 또 알아두면 좋은 게 쉘 기업이 대거 분포된 곳이 텍사스랑 콜로라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 표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쉘 기업들이 다 도산하면은 표밭에서 이제 좀 등을 돌리겠죠, 트럼프한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런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쉘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트럼프의 재선도 어렵다는 평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에 이제 왕세자랑 푸틴이랑 전화회담을 연이어서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CEO들 다 모아가지고 긴급회의를 하고, 이거 이제 3일입니다. 3일. 그리고 이제 원유 생산 비용 보니까 사우디가 9달러입니다. 9달러. 러시아가 19달러고 미국이 이제 35달러인데 미국 쉘 업계는 이제 40에서 50비 유지가 돼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사우디가 가장 강력합니다. 9달러니까 아직도 좀 버틸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